예, 이분이 30여 년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최근에 네. 은퇴를 하셨는데 1년에 소위 말하는 의치한, 의대, 치대, 한의대 플러스 서울대 연고대를 1년에 한 120명씩 보내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진학지도 담당 교사로 오랫동안 진학지도 분야에서 아주 뭐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요.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분인데 본인 이름 다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니까요. 그 예. 유명한 분이. 예, 예. 아, 역시 저희- 홍철 기자야. 아니, 좋아, 좋아. 저희 스승님이시라서 아, 그렇구나. 저희 휘문고등학교에서 은퇴하신 이신배 선생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진학지도 교사들 중에서 진학지도로는 진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과 아침에 통합해서.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아까 여쭤봤던 부분 있잖아요. 조국의 딸이 논문을 쓴 것이 조국 입장에서는 입시에 별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그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 그 평가 요소에 어학 실력하고 뭐 생활기록부를 60% 반영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다 그런 내용들을 다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을 다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서류가 뭐 예를 들어서 평가 요소가 안 된다고 해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는 이제 그 성적,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그 학생의 어떤 그 잠재력을 그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학생이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가 뭐 활동 내용이라든가 무슨 뭐 학습 활동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그거잖아요. 뭐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다?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정성평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사실 불이익 받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없는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평상시에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시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학교도 저기 입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나요? 이쪽 그리고 외고 다니는 학생들은 그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민감하고 예. 또 이 강남 쪽이나 뭐 이런 데 아이들은 거의 뭐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본인 내지는 부모가 다 접해가지고 다 아는 내용들이죠, 웬만하면. 아, 그러니까 본인이나 부모가 이런 컨설팅을 직접 받는다. 예.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뭐 이 지방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뭐 이 서울 시내 외고 다니거나 뭐 이쪽 강남 쪽 학생들 성적이 좋은 뭐 이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본인 내지는 그 부모가 컨설팅 같은 이런 거를 거의 다 받았다고 봐야죠. 선생님, 그리고요. 그럼 만약에 조국의 딸이 이런 논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필기시험, 수능시험 없이 고려대에 진학할 수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학생이 이제 외고 다녔고 그러면은 그 내신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대 농대를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과로. 예. 그러니까 그 생활기록부에 그 학생의 어떤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수상 실적이라든가 또 그 본인의 어떤 그 학문적인 활동 이런 내용에서 가산점을 받지 않고는 합격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이 은사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설명, 그러니까 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곽상도 의원실에서 그 한영외고의 그 성적,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서 수능 점수, 그리고 고대 다닐 때 학부 그 성적, 그리고 서울대 성적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없었다면 고대를 못 갔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취재할 때 본 얘기를 들으니까 성적을 자꾸 안 내놓는다면서요? 예, 지금 한영외고도 그렇고요.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부산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뭐 부산대는 좀 그나마 협조적인데 나머지 3개 학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실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죠. 성적이 좋았으면 이래서 당연히 될 수 있던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야 네. 되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말이죠. 뭐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안 내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국대가요, 어제 조국 딸의 논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공식 사과라고 받아들이는 언론사와 그냥 담담하게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언론사가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많은 언론사들이 당국대가 공식 사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이 논문이 쓰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요. 이 사람이 조국의 딸이 의과학연구소 소속이라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박스를 맨 위에 있는 게 조민이라고 해가지고, 민초라고 해가지고 조국의 딸의 이름이고요. 중간이 Institute of Medical Science라고 해서 의과학연구소라는 바로 그 단대에 있는 의과학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당한 저자 표시의 판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대 관계자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씨는 의과학연구소 전산망에 인턴으로도 등록되지 않아 이전에도 지금도 없는 인물이다. 참. 그러니까 의과학연구소 소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국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게 비공식 프로그램이었지만은 교수가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인턴으로 정식 등록했어야 한다. 인턴 등록이 불가능했다면은 논문상 소속을 한영외고로 적었어야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마치 단대 소속의 연구원이 논문을 쓴 것처럼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에서요. 논문이 미성년자가 논문의 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를 전수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어서 단대에서 신고를 하려고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소속이다, 중학교 소속이다라고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단대의 연구원이다라고 생각해서 신고 대상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당국대 의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성년자 논문 저자와 관련된 교육부 당국 조사를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은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예,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네. 그런데 이러면서 그 교수가 어떻게 얘기하냐. 조 씨의 논문이 교육당국 조사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논문이 등재된 시기가 2009년 3월인데요. 교육부가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기간이 2007년 2월부터니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민이라는 사람의 일저자 논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논문이고 교육당국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2009년이죠. 2009년 시점에서는 이런 조사가 없던 시절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수의 자제들을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듯이 해서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 상당히 일상화되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러 피하려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이 이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은 왠지 모르게 나중에 이거 의심받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나중에 네가 얘기하고 이름만 올리자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이런 아주 전문적인 논문을 썼을 경우는요. 신문에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천재소녀 나왔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참여해서 일저자로 등재해가지고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뭐 천재소년, 천재소녀 해가지고 그런 논문에 참여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찾아보면 뭐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도 모 여대에서 심지어 학부생이 논문에 참석한 경우도 일저자가 되면 그게 신문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좀 조용하게 넘어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예. 자진신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조국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본인 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서 본인 딸이 그 했던 세계 선도 인재 전형, 고대를 들어갈 때 했던 그 전형에는 이런 연구 활동 내역이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조국도 얘기했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취재를 이제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고대도 똑같아요. 고대도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고려대에서 실토를 했답니다. 자기소개서도 받았고 연구활동 내역도 입시에서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자기소개서를 받았다, 그 안에 그 내용에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입시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고요. 네. 연구활동 내역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연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연구활동 내역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입시에 당연히 평가했다라고 본인들도 실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전형에 지원하면서 자신이 일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바보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문과 학생이 이과로 아주 대표적인 문과 학교 아니겠습니까? 한영외고라고 하면은 한영외고의 학생이 이과로 하면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바보란 얘기죠. 또 국립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문과 출신인 조 씨가 이공계 대학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고교 시절 이과적 공부를 많이 했다는 기록과 실적이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의 농과대학에 들어가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필기시험을 안 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갔다라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2007년에 한영외고에 입학할 때는 교과 성적, 중학교 교과 성적이죠. 그리고 논술, 말하기, 면접 등 실기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조국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네. 올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 고려대에 들어갈 때는 어학, 생활기록부,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다 보는 수능시험은 뭐 보기야 봤겠지만은 점수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도 그 MET라고 해서 의사 시험이 있거든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그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기는 쳤는데 그 점수가 미반영되는 전형을 골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기 시험을 요리조리 진짜 한 10여 년 동안 피해 다녔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정보력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게요.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전국의 수많은 대학원에 입시 요강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사실 보통 학부모들이라든지 보통 학생들이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한눈에 쫙 보고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뭐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거를 찾아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0점 100승을 한 거죠. 이거는 네. 굉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거에 관련돼서 한영외고에서도 좀 나온 보도가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한영외고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유학반 내에서 학부모들 간의 커뮤니티가 예전에 강했던 것 같다. 그분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는 개념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인터뷰도 나왔죠. 그러니까 품앗이라는 얘기가 대학 교수와 대학 교수 부모들끼리 서로 품앗이를 한다면은 자기 아들 하면은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품앗이 기사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